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에는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매라는 것은 뇌에 발생하는 이제 뇌 질환이죠. 그래서 인지 기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걸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혈관성 치매도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는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약물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오는 치매가 있고요. 우울증으로도 오는 치매가 있습니다. 자, 치매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장애,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제일 먼저 이제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장애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이 저하,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이제 나타나면서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진압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진압력은 원래 시간 개념이 저하된 것을 진압력 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었다,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꼭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장소나 사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때도 그렇게 진압력이 저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공간 파악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방도 못 찾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그래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실행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든지 또는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정신질환으로 우울증이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치매 보호자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보호자들이 힘들지 당신은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도 우울증으로 우울한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정신증이 나타나는데 망상이나 환청과 환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망상이라는 것은 망령된 상상인데 보통 환시나 환청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본인은 헛게 보이고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거를 상상해놓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안 자는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꾸벅꾸벅 조시다가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에 가서 누가 자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2, 3일간 하루 종일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일간 아예 몰아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치매 치료 및 예방은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는 것을 약물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약물 치료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신병 증상이 있을 때는
때는 아까 저런 이제 망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항정신병 약물을 쓰기도 하고 우울 증상이 있을 때는 항우울증 약물, 불안할 때는 항불안병 약물,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경련 약물 이런 걸 쓰기도 한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환경 개선이나 행동 개입, 인지 활동을 자극을 해주죠. 자, 그리고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자, 치매의 증상에서 이제 기억력 장애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억력 장애는 어떤 증상이냐? 가치 있는 물건임에도 잘 간수를 못한다든지 책을 읽었는데 뭐 구조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든지 이 사람 소개를 받았는데 좀 이따가 이 사람 이름 부르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든지 기억력이 심히 떨어진 게 주변 사람들이 또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죠. 이 기억력 장애가 있다 그래서 다 치매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거나 또는 과로한다거나 몸이 너무 힘이 들거나 그럴 때도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로하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나 저런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좀 쉬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편마비가 주로 이제 나타나죠. 그런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 터진 것을 뇌출혈 이렇게 나누죠. 자,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고혈압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혈압이 오는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흡연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헐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혈관벽이 헐어서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굉장히 크게 꼽히고요. 그 다음에 비만, 살이 찌면 아까 제가 혈관 안에도 찐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은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고지혈증도 당연히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니까 그럴 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또 혈관 안에 뭐가 많이 끼기도 하고 혈관이 꼬불꼬불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힘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생겼던 사람은 다음에 또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 심장병도 뇌졸중의 한 20% 정도는 심장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뭐 심내막염이라든지 심장 판막증 뭐 이런 것에 죽은 조직들이 괴사된 조직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에 가서 막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생긴 사람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과거력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반신마비죠. 한쪽 편만 마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편마비라고도 하는데 교차신경이기 때문에 손상된 뇌의 반대쪽 몸의 팔다리가 마비가 오죠. 그리고 이제 후두 쪽, 이렇게 소뇌 쪽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뇌관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마비는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마비라고 하고 감각장애는 감각이 없는 것을 감각장애라고 하죠.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언어장애는 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우측에 마비가 오면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뇌가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측에가 마비가 있는 분들이 말을 잘 못하세요. 또 반대로 우뇌는 우리가 이제 감정형 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뇌가 손상되시면 왼쪽에가 마비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가 마비가 있는 분들을 보시면 화를 되게 잘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측 편마비가 있는 분들이 화를 이렇게 막 내시면 저게 질병 때문에 그렇구나. 나한테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뇌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면서 토하게 되고요. 의식을 잃고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우면서 의식을 잃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운동실조증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몸을 이렇게 앉혀놓으면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손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 운동실조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알츠하이머는 서서히 생기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같은 게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치매인 것 같은데 서서히 생기는 거로 뭐 설명한다 그러면 네, 알츠하이머 고르시면 되고요. 갑자기 급격히 이런 단어 나오면 혈관성 치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력이 장애가 있어서 복시 증상이 하나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거나 또 삼킴 장애, 연하 곤란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지요. 자, 뇌졸중의 치료 및 예방은 자, 첫 번째 어지럽거나 팔다리 뒷골 통증 이게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제가 전조 증상이라고 그랬죠. 미리 나타나는 증상인데 어지러우면서 손발이 저리면서 막 뒷골이 아파. 그러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고혈압 이런 거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갑작스런 자세가 있을 때 자세 변경이 있을 때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생기면서 이렇게 뇌졸중이 쓰러지면서 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연하곤란 이런 게 있거나 구음장애, 발음이 어눌한 걸 구음장애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삼키는 게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삼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흡인성 폐렴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하곤란이나 구음 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은 그러면 폐렴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파킨슨 질환을 보겠습니다. 우리 파킨슨 질환의 원인은 특발성이 제일 많다 그랬죠. 이 중뇌 부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중뇌 부분에가 까맣게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흑색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킨슨 환자는 거기가 허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흑색질 부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파킨슨 환자는 흑색질 부분이 없어져서 좀 허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특발성 원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킨슨도 완치를 못한다.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를 할 텐데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치료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제 도파민의 분비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제 이게 특발성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염색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되는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2차성 원인으로 뇌졸중 환자들이 나중에 막 이렇게 떠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중금속 중독이나 약물 중독 이런 것들 때문에도 나중에 파킨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파킨슨의 증상은 지금 이제 책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인 게 떠는 증상이죠. 네 번째 있는 안정시 떨림이라고 나와 있는 이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떠는데 손을 떠시는 분도 있고 막 챗머리 흔든다 그러죠. 그러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떠시는 분도 있고 또는 다리를 막 떠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특징이 수전증과 좀 달라요, 여러분. 수전증은 언제 떨어요? 몰라요? 그럼 파킨슨은 언제 떨어요? 안정시 떤대잖아요. 그쵸? 수전증과 파킨슨의 가장 큰 차이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증은 움직일 때 더 떨까요? 그렇죠. 수전증은 움직일 때 더 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덜 떨어요. 그런데
파킨슨 환자는 가만히 있을 때 떨고 움직이면 덜 떨어요. 좀 다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수전증인지 파킨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떨면 그거는 파킨슨이다. 움직이면 오히려 덜 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정시 떨림에다가 여러분 별표하라고 막 우리 별 3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 무표정 운동, 첫 번째 줄에 무표정 운동 완만 근육 경직 이런 게 나왔었는데 행동이 느려진다 그랬죠. 운동 완만이라는 말이 행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굳어버리는 증상이 많이 옵니다. 언제? 주로 아침에 근육이 많이 굳는다 했죠. 자,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슬로우 비디오 찍듯이 서서히 움직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킨슨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안정시 떨림, 두 번째 근육 경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행동이 좀 느려지는 이런 운동 완만이라든지 서동이라고 제가 느릴 서자를 써서 움직일 동 그래가지고 느린 행동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알아본다. 너 이상하다 야 병원 좀 가봐라 뭐 행동이 느리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가 많이 굽고요. 그 다음에 막 얼어붙는 현상 잘 굳으니까요. 그리고 자세 반사가 많이 소실이 돼서 이렇게 좀 구부려져 있는 그런 모습, 구분 자세 이런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 파킨슨 환자들이 되게 아파합니다. 원인은 알 수가 없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 파킨슨 환자들이 안마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다고. 그리고 우울하고 변비도 약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변비도 많이 생기고요. 또 움직임이 둔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수면장애 그리고 감정도 무뎌지고요. 사고도 많이 느리고 인지 능력도 감소가 되기는 하나 치매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는 그런 감소되지는 않고요. 치매보다는 더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기능은 치매 환자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인지 능력이 나중에는 감소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치매 환자는 이렇게 신체는 대부분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지 기능이 심히 떨어지고요. 이제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이제 뇌졸중 환자들도 나중에는 인지 기능이 이제 저하가 오는데 그런 환자들은 몸은 불편한 대신에 치매 환자보다는 또 인지 기능은 훨씬 더 괜찮고 그렇습니다. 자, 파킨슨 질환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자, 약물 치료하셔야겠죠. 아까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도파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도파민 제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육 스트레칭이라든지 관절 운동 그리고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웃으면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노인성 질환 3가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치매와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 이 3가지를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